안녕하세요. 이명닷컴에서 강의하게 된 윤명원입니다. 제가 2024년 내년에 국악이론 강좌를 개설하고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강좌를 수강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안내가 될 수 있는 설명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중등음악 임용고사에서 국악의 비중은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음악 전체를 100점으로 봤을 때 음악 교과 교육학이 20%, 20점이죠. 그리고 교과 내용학이 80점, 80%를 차지하겠는데요. 그 80%는 절반이 서양음악이고 또 절반이 국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만큼 국악의 비중이 중등음악 임용고사에서 매우 높고 중요한데 현상은 어떻습니까? 현황은 교대, 사대, 또 비사범계, 교사 양성기관에서 국악은 그렇게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국악개론 한 강좌 정도 있는데 그 과목도 필수가 아니거나 또 필수가 되더라도 매우 피상적인 정도에서 머무는 상태가 됨으로 해서 대부분의 교사 양성기관에서 말하자면 배출된 교사 자격증을 가진 음악교사 후보 여러분들께서 국악 문제에 취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악의 범위를 보자면 중등음악 임용고사에서 국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에 소개된 국악도 봐야 되고 또 각종 국악 개론, 또 국악사 서적, 또 정제라든지 고학부라든지 이런 또 각종 사료 등을 익히지 않고서는 음악 문제를 잘 풀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현상을 반영하듯이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많은 음악 교사 자격증을 가진 음악 교사 후보 선생님들께서 국악은 낯설고 또 거리가 있고 어렵고 또 피하고 싶은 존재로 여기고 있는 듯 싶습니다. 따라서 윤명원의 국악이론 강좌 수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국악과 좀 친숙해지시고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국악의 기초적인 또 전문적인 지식을 획득하시고 중등음악 임용고사의 합격의 영예를 모든 분들께서 안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한 설명회는 크게 4개의 섹션입니다. 첫 번째 강사 소개가 있겠고요. 또 2024 기출해설 중등음악 임용고사 중 국악의 기출문제는 어떤 것이 나왔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또 윤명원이 제안하는 중등음악 임용고사에서 국악 문제를 대처하는 전략, 또 합격 전략 대책,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린 다음 가장 중요한 2024 내년에 윤명원의 국악이론 강좌의 소개를 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국립국악중고등학교에서 공부했고요. 서울대학에서 학사 석사를 마쳤습니다. 또 고려대학에서 문학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호성중학교에서 음악교사 경력 가지고 있고요. 국립국악원 연구원 지낸 바 있습니다. 단국대학 교수를 역임했고요. 현재는 한국음악교육공학회 이사로 있습니다. 지학사, 천재교과서 등에서 교과서를 집필한 바 있습니다. 윤명원의 국악이론 완성반을 담당하게 된 저 윤명원은 국악교육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또 대학에서의 국악 강의 경력을 가지고 이명닷컴에 왔고요. 중학교 음악교사 경력, 또 초중등 음악교과서 집필 경력, 또 국립국악원, 국립국악고등학교, 중등 임용 등
국가고사의 출제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경력 등을 바탕으로 이번에 국악이론을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출해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매우 관심을 가지고 국악 문제의 기출문제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 또 어떤 경향을 띄었을까, 이런 것이 매우 궁금해지고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있으신데요. 먼저 소개할 문제는 산조가야금의 조현 문제 나왔습니다. 산조가야금, 여러 임용고사에 문제가 많이 나오지만은 산조가야금, 토리, 종묘지례학, 보호자 이런 것은 단골 메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조가야금의 조현이 이 아래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영원한 구전입니다. 산조가야금의 조현. 그러면 이렇게 당연히 레솔라, 레미솔라, 레미솔라, 시, 레미솔라 이런 식으로 12줄의 이제 조율을 하게 되는데요. 구음은 청홍둥, 당동징, 땅지찡, 칭쫑쟁. 네, 좀 생소합니다만은 이렇게 구음을 사용하고 있고, 레솔라, 레미솔라, 시, 레미솔라 이런 어떤 음열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보편타당하고, 또 교과서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바탕으로 위에 나타난 이런 새로 작곡된 곡에 대해서 어떻게 조현을 좀 바꾸면 되는가 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위에 있는 음계 구성이 미라도입니다. 미라도. 미라도로 되어 있으니 레솔라, 레미솔라시로 되어 있는 구조를 미라도로 좀 바꿔서 조현해봐라 하는 것이라서 조금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력을 가지면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산조가야금은 단골 메뉴 중에 단골 메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토리가 나왔는데요. 토리. 토리 또한 정말 안 나올 때가 없을 정도로 매해마다 꼭 나올 수 있는 문제 토리인데요. 이것은 민요의 오도권 토리, 이것을 묻습니다. 민요의 경기권, 그러니까 서울 경기권, 또 서도권, 남도권, 동부권, 제주권. 그래서 토리로 치면 경토리, 수신가토리, 메나리토리, 역자배기토리, 제주도 토리. 이것을 묻는 문제인데요. 간단합니다. 이 5선을 여러분들께서는 잘 읽을 수 있으시잖아요. 계명을 읽어보고 라도 라솔미, 도렐레 도라도 라솔미 이런 것은 메나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또 이런 이렇게 음을 막 떨고 중간음을 떨고 이런 것은 5도 2음을 떨고 그런 것은 이건 소도 토리고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렐렐레 도도 라솔미 랄랄라도 라도도 라솔미 이게 메나리 토리. 이제 가와 다를 찾는 같은 토리로 되어 있는 것을 찾아라. 그런 간단한 2점짜리 문제였습니다. 다음 기출로는 향악자병오수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이제 음악사의 문제입니다. 국악사의 문제. 국악사 문제인데요. 향악자병오수가 나왔습니다. 향악자병오수 최치원이라고 하는 신라시대의 최고의 문장가요 유학자인데, 이분이 지은 향악, 우리나라 음악이죠. 우리나라 음악의 여러 가지 몇 가지에 관련해서 시를 적었는데 그게 5개의 시기 때문에 오수라고 그래요. 향악자병 오수 중에 산예라고 하는 사자춤과 관련된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삼국사기 악지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과 관련된 문헌명을 써라 그랬는데 여기 가만히 들여다보면 문제를 다 해답을 줬어요. 삼국사기 악지라고 여기 적혀 있어요. 삼국사기 권 32. 삼국사기 권 32가 삼국사기 악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고 여기 잘 들여다보면 월전이라는 것도 보이고요. 또 대면이라는 것도 보여요. 월전, 대면, 속독 이런 것이 이제 자병오수에 구성되는 5개 시의 제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산예를 맞추는 문제고 삼국사기 악지
여기 아주 문제 안에 해답을 주고 있다는 점, 삼국사기라고 읽을 수 있으면 삼국사기 맞출 수 있는 문제죠. 북청사자놀이, 산예와 관련된 북청사자놀이, 또 여기는 함경남도 지방이라고 했으니까 북청사자놀이가 되겠고, 이런 뭐 사악한 기운을 잡아먹는 뭐 이런 신용하는 것을 액마기, 액댐, 또 혹은 지신밟기, 또 사악한 것을 물리치는 벽사, 또 집안의 어떤 안택을 개원하는 성주꾼, 이런 몇 가지 정답들이 다 후보군입니다. 정답 후보군. 다음은 이제 정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정제 또한 매해마다 매해 중등음악 임용고사에서 나오지 않는 해가 없을 정도로 어떤 때는 뭐 정제에 관련해서 막 2문제, 3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사실은 관련되는 문제로. 그래서 이제 이번엔 춘행전이 나왔는데요. 대표적인 뭐 우리나라의 조선 후기에 효명세자가 말하자면 창작한 춤이 정제가 되겠는데, 이제 뭐 여기 적고 있습니다. 순조, 무자, 진작, 의궤. 의궤에 이런 뭐 그림이 나온다는 거예요. 혼자 추는 춤, 돗자리 위에서 추는 춤, 동무, 혼자 추는 춤. 당연히 춘행전밖에 없죠. 혼자 추는 춤. 요 아래 것은 이제 뭐 고을사, 월화보에 이거 창사가 되겠고요. 또 오른쪽에 그림은 이제 평조회상 상령산인데, 춘행전은 평조회상의 전곡을 반주로 사용할 만큼 평조회상과 정말 직결되는, 평조회상과 춘행전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이제 상령산의 악보가 나왔고요. 여기에 이제 장단 맞추는 데 합장단, 그 다음에 여기는 편장단, 여긴 북장단이죠. 고. 그 다음에 여긴 또는 요장단. 그래서 쌍편고요라서 편에서는 이거 기덕이 나옵니다. 덩, 기덕, 궁, 덩, 떠러러. 당연한 거죠. 나니레, 니레, 나누, 노니루, 너, 나니레. 이렇게 상령산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읽을 수 있으면 이건 금방 맞추고, 장단도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는, 난이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그리고 또 여기 이 말하자면 춤추는 무원이 입고 있는 의상이 노란색인데, 노란색은 무엇을 상징하냐 그랬는데 몇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꾀꼬리를 상징한다. 꾀꼬리 색이 노라니까. 근데 또 일설에는 노란색은 황제의 색을 띠고 있다. 황제를 상징한다는 그런 설도 있고요. 또 노란색은 또 중앙을 의미합니다. 중앙. 동서남북 중앙으로 오방으로 봤을 땐 중앙은 노란색인데, 여기서는 꾀꼬리를 상징했다라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이제 고학보 중에서도 역사 문제면서 고학보 문제면서 악조를 묻는 이런 문제인데, 세조실록 악보가 등장했습니다. 오음약보로 되어 있고요. 상일, 상이, 궁, 상일, 이것도 오음약보면서 상하 1, 2지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하 1, 2지보. 1, 2지보. 세조실록 악보에 협정조라고 되어 있고, 뭐, 여기에 그 협정위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정위치 하면은 이제 평조가 되고, 협정이유 하면 이게 계면조이거든요. 계면조는, 고대 계면조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라도레미솔, 또 평조는 솔라도레미, 이렇게 생각하면 오음약보를 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이제 천신, 지신, 인신에게 제사 지내는 어떤 북의 종류, 또 이런 거, 또 그런 구분을 물었는데, 여기 뭐 붉은색, 검은색, 노란색 다 색깔도 주고, 또 이게 6면북인지 8면북인지 4면북인지를 다 소개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기억하는 것은 뭐 상당히 쉬운 일이죠. 그래서 천신, 지신, 인신에게 제사 지낼 때 6면북, 8면북, 4면북을 사용해요. 그리고 흑, 황, 조기의 색깔이에요. 이런 걸 맞출 수 있다면 뭐 금방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세조실록 악보와 내고
뭐 영고, 노고, 레도, 영도, 노도 등 이런 색깔 맞추는 그런 문제 나왔었습니다. 또 2024 기출 중에는 정말 눈에 띄는 보호자 종묘제략이 나오는데요. 보호자야말로 매우 중요한 악곡이면서 정말 출제 빈도가 높은, 그러니까 뭐 토리, 또 갈금산조, 정제, 보호자 이 모두 빈도가 매우 높고 정말 대표적인 음악들이고 또 문제의 출제가 많다는 것은 결국 거기에 문제를 낼 만한 요소들이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사실상 보호자 관련해서 그 유명한 보호자 관련해서 질문한 것들이 그렇게 썩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예.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율명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시황으로 되어 있는 보호자에서 F는 결국 어떤 의미인가? 중녀가 되죠, 중녀.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A 프렛, 뭐 E 프렛에서 항종일 때는 이게 A 프렛 중녀이지만 이것은 당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남녀가 됩니다, 남녀. 남녀가 되고 이에 위는 것은 옥타브를 참고해서 적으라고 그랬기 때문에 30엔 하나 붙은 중을 써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황종이 C이냐, 황종이 E 프렛이냐를 물었는데 보호자가 C다. 그걸 묻는 문제였고 또 중간에 난데없는 해금의 조연 나왔는데요. 이것은 좀 생뚱맞은 문제로 생각하는 거죠. 중연과 유연은 각각 몇 도 간격으로 맞춰야 되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문제에 나왔습니다. 5도 간격으로 맞춰야 된다. 완전 5도. 그 다음에 이제 보호자 나오면 당연히 보호사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 보호자 이론의 아주 ABC입니다. 보호자, 보호사, 윗도들이, 웃도들이, 뭐 양청도들이, 우조관학도들이, 뭐 이런 보호자에 관련된 곡, 패밀리들, 보호자 패밀리들, 보호자 관계곡, 또 파생곡들, 이런 것들, 뭐 보호자, 보호사, 황하청, 악기 편성 비교했는데요. 이것은 뭐 너무나 간단한 문제입니다. 관악 보호자는 관악기 위주로 되어 있고, 또 현악기가 없고 편정 편경이 가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사는 그야말로 현악합주거든요. 현악합주인데도 뭐 악기가 많지 않아요. 가야금, 거문고, 양금, 뭐 비파, 장구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걸 악기 편성 비교하면 맞추는 문제인데 이건 그야말로 진짜 기초가 되는 기초 중에 ABC 문제 기초에 해당한다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기출문제로 중묘제략 나오는데 중묘제략에 관련해서도 가장 기본적인 거 정말 문제 해결력이 비교적 간편하고 쉬운 그런 걸 물었습니다. 여기 희문의 악보를 줬습니다. 다리라리 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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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다라 디 디라라라라 리디로이로 리리리로리로 로라로. 지금 이거 악장의 악보라서 이렇게 좀 복잡하죠. 사실은 희문의 악보는 황태 태태 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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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중중 중중 대임 남이 뭐 이렇게 아주 비교적 간단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희문의 악보인데 희문이라 하면은 일단 오태평지학이면서 문덕을 칭송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문무냐 무무냐에서 이건 뭐 칼 들었으니까 무무고 이거는 이제 약적을 들었으니까 이제 문무가 되기 때문에 문무를 택해야 되고요. 영신 다음에 전폐 의식이 있죠. 영신, 전폐, 진찬, 초, 나은, 종원, 철변도, 송신. 뭐 이거 재래음악을 정묘재래학, 문묘재래학, 사직재래학 등 재래학과 관련해서 공부한 분이라면은 이거는 뭐 너무나 아주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전폐. 그리고 이제 이런 원래의 곡과 영신 희문이 됐던 초원에 들어가는 인입장으로서 희문이던 그 희문과 전폐 희문이 어떤 차이점을 가지느냐를 물었는데 속도가 두세 배 느려지고요. 중간에
또 가락이 일부 좀 첨가되기도 하고 또 악장과 일부 가락에서 또 연음 형식이 일부 나오는 그런 이제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한두 가지 이제 작성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역시 판소리 나왔습니다. 판소리 춘향모가 어사를 상봉하는 대목. 이것은 뭐 아주 많이 알려져 있고 악보도 많이 제시되고 있고 특히 한국 내에서 조성 변화, 악조 변화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샘플입니다. 계면조로 갔다가 경드름으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경드름은 결국 뭡니까? 어사또가 서울 경기물, 한양물을 먹고 좀 왔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계속 그 전라도에 사시던 춘향모는 계면조로 묵자백토리를 하고 조금이라도 한양물을 먹고 또 서울 경기의 분위기를 가져온 어사또는 경토리로 한다, 경도름을 한다 그런 겁니다. 딱 이 조표가 지금 변경이 있지 않습니까? 조표의 변화 하나에다가 네 개에다가 여기는 또 다시 하나에다가 이게 조성이 변한 겁니다. 어사가 부르는 것이 내가 왔네 뭐 하면서 이렇게 경토리로 이제 부르는데 이거 계면조가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악조의 변화, 경드름, 조표 변화 인식하면 되고요. 계면조에서 경드름, 경토리, 경드름으로 갔다. 뭐 포괄에서는 넓은 의미에서는 뭐 우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은 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공 A에서 2교시 전공 A에서 출제된 국악 문제는 모두 5문항이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2점짜리의 산조 가야금 조현에 관해서 또 연튕김이라고 해서 이제 주법 이렇게 손가락을 두 개, 동그라미 두 개 있는 텅탕 튕기는 연튕김, 또 흥, 뭐 이런 미라도에 맞추는 문제, 또 향토미녀 토리에 대해서 메나리 토리를 맞추는 문제 나왔고요. 또 음악사에서 4점짜리로 향악자병 오수의 산예, 사자, 북청사자 놀이를 묻는 문제, 또 4점짜리 춘행전, 궁중정제 나왔습니다. 꾀꼬리, 또 중앙을 나타내는 노란색은 무슨 어떤 것을 상징하는가? 꾀꼬리 상징. 그 정제 중간에 부르는 노래 창사, 뭐 이렇게 외우거나 가사를 부르는 그 창사. 그 다음에 평조회상 상령산에서 두 번째 장단, 장단 점수는 기덕, 기덕을 치는 거, 채편을 치는 거 나왔습니다. 또 4점짜리 세조실록 악보의 원구제에 대해서 나왔는데 협정 이후에서 협정군 계면 쪽, 또 상하 1, 2 지보 해가지고 상하 1, 2 따져가지고 협정에서 하일은 되려다 하는 문제, 또 6면북, 8면북, 3면북에 관련해서 이 원구는 천신제이기 때문에 6면북 검은색이 맞다. 이렇게 맞추는 문제 나왔습니다. 또 전공 B에서는 4문항이 나왔는데요. 보호자에 관련해서 4점짜리 나왔고요. 중묘지라에 관해서 4점, 판소리단가 4점, 판소리에 대해서도 4점. 전공 B에서는 4점짜리들이 계속 4개가 나왔는데 보호자, 중묘지뢰학, 판소리, 단가, 판소리 이것은 너무나 진짜 어떤 시험 보는 분들을 위해서 배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뭐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야금, 산조, 토리 이런 것은 진짜 어떻게 보면 이 국악 문제에서는 정말 필수 중에 필수거든요. 필수의 문제만 이렇게 이번에 출제를 해줘서 너무 다행스럽습니다. 궁중정제 이것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궁중정제. 국악사 문제 하나 꼭 나오지 않습니까? 세조실록 악보, 고악보 이런 데서 꼭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이 토리하고 산조가야금 너무나 기본적인 문제들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또 어려움을 많이 느끼셨겠지만 그래서 이런 국악 문항을 앞에서 모두에서 저는 국악 문제가 교과 내용학에서 50% 차지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그 사항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24 기출 문제를 보면요.
총 22문항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물론 교과 교육학도 있습니다. 음악 교과 교육학이 한 2문제, 3문제 됩니다. 그런 문제도 포함되어 있지만 어쨌든 총 22문항 중에 국악 문제가 9문항인데 9문항인데 그렇게 되면 41%에 해당합니다. 또 점수로는 80점에서 32점을 차지하여 40%를 차지합니다. 음악 교과 교육학을 제외하고 음악 교과 내용학으로 봤을 때는 결국 국악이 50%라는 것입니다. 2문제 중에 하나가 국악 문제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중이 높습니까? 중요합니까? 이런 분석을 해드리고 2024 기출은 비교적 안정권으로 문제를 출제하였고 또 타당한 문제 냈고요. 또 각 문항에는 적시하고 표시할 만한 자료 충분히 다 내놓고 문제를 물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매우 친절한 또 일부 한두 문제는 난이도가 높고 까다롭지만 그런 문제는 변별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겠죠. 난이도 상중하를 고려해서 출제위원들은 매우 고민을 많이 하고 국악을 공부하시는 임용고사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의 배려와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유명원이 제안하는 중등음악 임용고사에 있어서 국악 문제를 대처하는 전략, 또 국악 문제는 이렇게 한번 해결해 보십시오 하는 합격 전략 이런 거 5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마인드맵 떠올리기, 큰 그림을 사용하기, 또 정설 위주로 보기, 음악을 음악으로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또 그림으로 기억하기, 그래픽 이미지로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음악 중 국악의 합격 전략. 저는 첫 번째로 마인드맵을 좀 떠올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인데요. 수제천이다. 그러면 떠오르는 5개에서 한 10가지가 싹 나와줘야 수제천 악보를 인식하던 악보로 준 문제를 처음으로 착안하던 이것이 수제천이구나, 수제천입니다 하고 악보를 주신 문제이던 어쨌든 그것과 관련해서 질문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관련 질문이 행지정업, 또 연음 형식, 정읍사, 초형무, 반주음악으로 쓰는 초형무, 연음 형식 나오고 준박, 갈라치는 장단, 어떤 아악 스타일로 바뀐 거, 또 관악합주 편성 이런 것 등등이 이제 나올 수 있으니까 어떤 주제를 딱 접했다. 그러면 그래 이런 주제 보호자 그래 이런 주제 그래 여밀락 한 5개 10개는 그래도 뭔가 바로바로 연상해서 마인드맵을 떠올려야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정확하게 해결하고 마지막 문제까지 놓치지 않고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두 번째는 큰 그림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마인드맵 떠올리기에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만 해령악보가 등장했다. 예를 들어서 해령, 여밀락의 막내, 여밀락 4가지 여밀락 중에 가장 20세기 초에 어떤 발생한 해령, 여밀락, 그러니까 볼령이 있으니까 볼령을 변주했으니까 해령이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해령이라는 악보가 있다. 그럼 여밀락 계통이구나. 서일화 지곡이구나. 그래. 이 음악은 악조에 관련해서 또 물을 수 있겠구나. 또 고악보와 관련해서 또 물을 수 있겠구나. 큰 그물을 찾아가서 또 이것이 어떤 규르사라든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등 이런 어떤 작은 단위가 있으면 그래 이것은 큰 장르로 구별했을 때는 분류했을 때는 어떤 분야다. 그러니까 그 분야를 찾아가서 역으로 다시 여밀락과 관련된 그런 사항들을 찾아가는 방법이 있으리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세 번째인데요. 정설 위주로 보기. 국악은 아직 이론으로 확연하게 정립되지 않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정립된 것이 정립되지 않은 것보다 더 적어요. 그러니까 정립되지 않은 것이 많다는 뜻이죠. 악조도 그렇고요. 통일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결혼소나 이런 데서 그래도 A도 얘기하고 B도 얘기하고 C도 얘기하는 이런 것이 이제 그래도 정설이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평조는 이래야 되고 계면조는 이래야 되고 평조와 계면조로 모든 국악의 조를 설명할 수 있고 뭐 이런 정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는 사례별로 토리면 토리, 또 판소리 주면 조, 각자 그냥 장르면 장르대로 분야면 분야대로 새롭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뿐이지 이게 정설은 아니다는 거예요. 정설은 아니다. 그래서 국악은 정립 중이라고 하고 싶고요. 아직도 국악이론은 진화 중에 있다. 장단 마찬가지고 장단표기 통일된 거 못 봤습니다. 자진몰이 이렇게 하면 좋다 하는 통일된 악보를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악보, 민요악보 교과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쓸 수 있고요. 판소리 악보 체보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또 가로정간보, 세로정간보 표기, 또 가락선보의 악보 통일 이런 거 아직 정확하지가 않은 거죠. 국악사도 정리되지 않은 문제 많고요. 그래서 이 미정립된 국악 이론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유의하셔서 그래도 A, B, C에서 골고루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하는 그 이론을 잘 찾으셔야 되고 그래서 정설 위주로 보시면 문제의 출제가 굉장히 범위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좁아진다. 범위가 좀 좁아들고 범위가 적어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으로 유리한 거죠, 사실은. 정설화된 것을 정설화되지 않은 문제를 낼 수가 없거든요. 문제의 소지가 있고 여지가 있고 A라는 교재에서 B라는 교재에서 서로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걸 문제를 출제를 못해요. 안전한 것만 출제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정설 위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요령이다. 또 음악으로 음악 알기인데요. 음악으로 음악 알기. 음악을 알고 악보를 읽을 수 있어야 아까 그 토리도 마찬가지고요. 악보를 읽을 수 있어야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음악이 뭔지 알고 또 악조도 알고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남창가곡 편수대비인데요. 제가 조금 불러보겠습니다. 진국명산 만자항 봉이 진국명산 만자항 봉이 그러니까 첫머리라도 그래 남창가곡 계면조 편수대역 진국명산이 있는데 진국명산 만자항 이여봉이 이렇게 흥얼거릴 수 있고 그래 그냥 음악을 듣던 뭘 하든 악보를 그래, 첫머리는 그래도 어떻게 흘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죠. 유리하죠. 음악을 음악으로 하는 건데 오른쪽에는 편락이 나와 있는데요. 나무도 바히 돌도 없는 나무도 바히 돌도 없는 마의가 의족인가 도르이한 과 이렇게 이제 그래도 이런 편락 그럼 이렇게 흘러가 이 정도는 그래도 흥얼거릴 수 있으면 얼마나 문제 해결하기 좋겠습니까? 네. 여기는 이제 단가가 나와 있는데요.
중몰이, 단중몰입니다. 이거 단중몰이 중몰이 중에 빠른 장단인데 이것도 역시 진국명산이에요. 단가 진국명산. 앞에는 가곡 진국명산 보이지 않았습니까? 얘도 진국명산 딱딱 만장봉이요 정천삭출 금보용의 거벽 흘립하야 북주로 삼각이요 기야문두기 나만은 잠들어다 딱딱. 여기서 뭐 진국명산 만장봉이요 정천삭출 이 정도 이렇게 헤드라인 정도 그래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이 조성을 또 맞추려고 한다면 이 조성을 묻는 악조를 묻는 문제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거 오선포 보고 계명을 읽으시고 흥얼거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오른쪽은 보호자악보 나오는데요. 보호자의 수학절 창사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필이나 뭐 당적이나 해금이나 다른 악기들은 너는 해로 노난 이루나니나디 이렇게 읽어 나가요. 그러면 악장은 어떻습니까? 전문하일 선홍 천문하일 선홍 이게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수학절 창사죠, 뭐 수학절 창사. 그다음에 이건 아까 앞에 산조 가야금 조연 이제 어떤 줄 맞추는 문제 나왔는데 여기 가장 대표적인 교과서에 산조 가야금에 관련해서는 이 표준악보가 이렇게 딱 나와요. 표준악보를 딱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악보 이외의 문제를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 지금은 이게 통일된 악보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내면은 지각 변동이 생기고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산조 가야금 문제와 산조 조연 문제, 가야금 산조, 가야금 연주에 관련된 문제는 이런 조연, 이런 악보에서 나옵니다. 이런 악보를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그림으로 기억하기인데요. 그림으로 기억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림으로 기억하기. 왼쪽에는 평안감사 향연도, 김홍도가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안감사 향연도 중에 부병로 연해도인데요. 여기 대표적인 당학정제 포구락 나오고요. 또 여기 이제 칼을 들고 치는 건무, 또 북을 가운데 놓고 치는 무고, 이런 춤 등이 뭐 요건 보니까 뭐 처형에 탈을 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무용들이 나오는데 이런 부병로 연해도를 딱 기억해 두면은 그래 이건 평안감사 향연도 중에 나왔어. 김홍도가 그렸다고 해. 그래 이런 그림이지. 딱 보고 아 그래 뭐 색깔이나 문양이나 어떤 채색 정도, 진한 정도, 옅은 정도를 딱 봤을 때 그래 이게 그림으로 이게 기억하면 이거는 뭐 아주 그 회상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기억해내기가. 그리고 이 오른쪽은 유해지 시조법인데요. 유해지 악보는 딱 이런 필체로 되어 있어요. 다른 필체가 아니에요. 삼주군보는 삼주군보대로의 필체가 있습니다. 삼주군보는 정간에다가 한글 육보를 적었어요. 덩, 싸랭, 둥 뭐 이러면서 보조적으로 합자보를 일부 뭐 적고 있는지 구음으로 이제 적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삼주군보는 삼주군보, 유해지면 유해지 이게 고유의 필체와 어떤 기억할 만한 어떤 사인들이 있습니다. 그래픽들이. 그것을 기억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왼쪽에는 이것은 뭐 경주 황남동 유적지에 출토된 2, 3세기경의 가야금 토인데요. 여기에 양이 들어되어 있고 오늘날 법금 풍류 가야금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뭐 2, 3세기경의 경주 황남동 유적지에 출토된 장경호. 이것은 이제 왜 장경호냐면 항아리가 이게 목이 길어요. 목이 길다 보니까 장경호는 이런 항아리를 얘기했어요. 장경호입니다. 장경호. 성이 장씨 이름이 경호가 아니고요. 장경호. 이건 광주 신창동 유적지에서 발굴된 시편 가야금의 어떤
요건 유물, 출토된 유물이 요것은 복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상으로, 기억으로, 또 그래픽으로 기억해 놓으면 매우 어떤 기억하기 좋고 빠릅니다. 다음은 2024년에 제가 구성하고 강의하게 되는 윤명원의 국악이론 완성반 강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장은 기초악전, 악곡, 국악사 이렇게 3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두 36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명원의 국악이론에서는 기초이론 12월부터 장단 형식에 이르기까지, 보호자 형식에 이르기까지 각종 국악곡 영산해상부터 작가 민요에 이르기까지, 국악사 삼국시대부터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악곡별로, 사건별로, 사안별로 다뤘습니다. 또 국악기 소개 있었고요. 또 국악 철학 사상 소개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이악, 음양, 오행, 풍류사상 이 세 개를 다루고 있습니다. 목차인데요. 좀 다른 개론서에서 보기 힘든, 다른 개론서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그런 사항들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임새와 발성법을 독립된 강으로 다뤘습니다. 율관 독립하여 다뤘습니다. 상세하게 다뤘습니다. 가야금 기법법, 검은고 기법법, 이거 현악기 기법법 매우 중요합니다. 고학부를 문제 해결하는 데도 중요하고 문제의 실제 분도가 높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의 독립된 강으로 가야금 기법법, 검은고 기법법을 독립된 강으로 다뤘습니다. 또 보호자 하면은 형식입니다. 보호자 형식이 굉장히 많이 또 이렇게 강조되고 문제 출제가 많은 관계로 보호자의 형식을 하나의 형식항 중에서 보호자의 형식을 하나의 독립된 강으로 다뤘고, 또 국악사상, 이악사상, 또 풍류사상, 음양, 오행사상 취급하였습니다. 별도의 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또 악곡에서는 향당 교주를 별도로 특별히 취급하였습니다. 자진한입 별도로 강조하였습니다. 또 줄풍류 별도로 좀 다루었습니다. 또 궁중무용 다뤘는데요. 한국의 궁중무용 전체를 개관하고 무고에서부터 향방무에 이르기까지 궁중형제를, 대표적인 궁중형제, 이 윤명원의 국악이론에서 다뤘습니다. 국악사는 상고시대부터 조선시대 전기, 조선시대 후기를 별도의 강으로 나누어 다뤘고, 마지막에 부록으로 국악사 연표를 소개하였습니다. (2024) 윤명원의 국악이론에서는 현재까지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지고 또 소개된 여러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국악개론서를 종합하였고요. 국악사 서적도 종합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종합을 하고 또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내용을 포함하고 추가하여 윤명원의 국악이론으로 완성하여 그 교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중등음악 임용고사에서는 작곡을 전공하신 분들, 또 국악을 전공하신 분들이 유리하다는 그냥 평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국악 문제가 50%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두 문제 중에 한 문제 국악 문제. 그러니 국악 전공자가 유리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 국악을 극복하고 타개하고 완성을 해야지만 중등음악 임용고사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명원의 국악이론에서는 국악의 기초 이론은 물론 국악기, 국악곡, 궁중정제, 국악사, 음악, 도상학 자료 이 외에 플러스로 참고 음악을 강좌에 감상할 수 있도록, 참고 음악을 감상할 수 있도록 음원을 포함하였습니다. 임용닷컴에서 마련한 2024 윤명원의 국악이론 완성반에서 여러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 윤명원과 함께 국악이론 완성반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학년도 대비 국악이론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